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시댁에서 마련해준 신혼집에 친정 식구들을 먼저 초대했다는 이유로 시모가 당장 나가라고 했는데 시모 말대로 짐을 싸서 나가자 남편의 말 한마디에 시모가 찾아와 싹싹 빌며 오열한 사연입니다. 남편이 시모에게 한 말이 대체 무엇이었길래 시모가 오열까지 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 신혼집은 시댁에서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니 고민할 것도 없이 집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집 걱정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신혼집은 시댁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게 좀 마음에 걸렸는데 상견례 날 시댁 가까이라 살짝 염려하는 저희 부모님에게 안심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가까이 산다고 자주 부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도 바쁜 사람이고요. 결혼해서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이때까지만 해도 시댁을 정말 잘 만났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걸어서 10분 거리이니 오며 가며 자주 보고 살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무작정 집으로 찾아오시는 일은 없겠지 싶었습니다. 저와 남편도 일을 하고 시모도 따로 일을 하셨기에 만나봤자 주말이겠다 생각했어요. 시댁에서 집을 해주시니 뭔가 바라는 게 있으신가 싶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은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신다는 그 집은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 집에서 저희가 살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였죠. 그래도 어떤 집인지는 알아야 했기에 따로 시간을 내서 남편과 같이 가봤는데요. 일을 마치고 남편과 만나서 도착해보니 이미 어머님은 와 계셨습니다. 어서 와.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한번 둘러봐. 둘이 살긴 딱 좋지 뭐. 시모는 청소를 하고 계셨는데 딱 봐도 집이 좀 오래된 느낌이었습니다. 지어진 지 15년이 넘는 아파트였는데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베란다까지 있는 구조였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 거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고 문제는 좀 오래되고 지저분하다는 거였는데 시모는 이걸 아시고는 집이 좀 낡았지. 내가 살기 좋게 리모델링 싹 해줄게. 수리까지 해주신다는데 싫다고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기 전까지만 살고 둘이 돈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라고 하시니 저와 남편도 그럴 생각이었고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 신혼부부들에게 집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는 집이 해결된 거라 결혼 준비하는데 훨씬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쉬고 올리고 바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어머님은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시고는 리모델링 공사도 빠르게 진행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매일은 아니었지만 퇴근하고 종종 신혼집에 들렀는데 그때마다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거나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하나같이 벌써부터 그렇게 시댁에 자주 왕래하면 어쩌려고 그래. 적당히 거리를 둬야지. 지금 그렇게 시댁 자주 가다가 결혼하고 안 가면 시댁에서 서운해하실걸? 이런 걱정뿐이었는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어머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았고 잘 챙겨주시는 게 좋았기에 남편 없이 혼자 시댁에 간 적도 많았습니다. 평소에 말씀이 없으시다는 아버님도 저한테만큼은 아주 잘해주셨는데 어머님이 농담식으로 질투가 난다고 하실 정도였으니 시댁에 가면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무사히 끝났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베란다 확장 공사도 해서 거실은 더 넓어졌고 주문 가구와 가전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잠깐 살고 나가기엔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 뒤 저와 남편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시모가 정말 자주 오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있는 날엔 물론 출근하고 집이 비어있을 때도 오셨죠.
처음엔 몰랐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뭔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아, 맞다. 자기한테 말한다는 걸 내가 오늘 바빠서 깜빡했어. 아까 엄마가 김치 준다고 현관 비밀번호 물어보셔서 알려드렸어. 김치만 넣어두고 가신다고 하셔서. 아, 그랬어? 기분 나빠? 아니야. 그런데 어머님이 청소도 하고 가셨나 보다. 분명 아침에 바빠서 설거지는 못하고 가는데 개수대에 그릇이 하나도 없었고 냉장고도 제가 해놓은 것과 다르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빨래 바구니에 넣어둔 옷도 세탁기 돌리고 건조대에 널어두고 가셨더라고요. 아, 엄마가 김치만 넣어두고 가신다고 분명히 그러셨는데 미안. 뭐가 미안해. 청소해 주신 건데 감사하지. 정말 그랬어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청소가 되어 있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밤늦게 세탁기 안 돌려도 되니 좋고 저녁은 회사에서 먹고 와서 설거지할 곳도 없어서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화 한 통 드리고 이날은 일찍 잤어요. 남편은 제가 혹시나 싫어할까 봐 현관 비번을 바꾸자고 했지만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까지 10분 거리인데 언제든 오실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였다면 굳이 못 오시게 할 것도 없어서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나름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았어요. 네, 엄마. 이번 주말이요? 따로 약속은 없어요. 연우도 집에서 쉰다고 했고요. 그런데 왜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가 갈게요. 아이, 뭘 또 번거롭게 가져다 주신다고 그러세요. 저희가 가면 되는데. 네, 알겠어요. 그럼 쉬세요. 어머님이셔? 주말에 밥 먹자고 하셔서 간다고 했어. 장어 구워 주신다고 그러시네. 자기도 별일 없다고 했잖아. 괜찮지? 괜찮지. 밥 안 해도 되니까 좋다. 솔직히 좋았습니다. 제가 요리 실력은 정말 형편없었고 관심도 없었고요. 20살 때 독립해서 결혼 전까지 혼자 살았지만 반찬은 엄마가 보내주신 걸로 먹었고 취업 후에는 회사에 하루 세끼 밥이 다 나오다 보니 집에서 요리할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찌개랑 반찬 몇 가지는 직접 만들어 먹었지만 그게 전부였고 그러다 보니 저보다 남편이 요리를 더 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결혼하고 어머님이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주말이면 불러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시니 당연히 좋을 수밖에요. 제가 불만 없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니 시부모님도 좋아하셨습니다. 내가 자주 불러서 싫지? 솔직히 말해도 돼. 아니에요. 아니긴 나도 다 알아. 내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자식 결혼시켰으면 며느리한테 자꾸 전화하고 그러지 말라고. 아니 왜요? 전화통화하면 친해지고 좋은 건데?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친해지려면 얼굴도 자주 보고 전화도 자주 하면 좋잖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자주 보면서 이렇게 지내자? 좋아요, 어머님. 남편이나 저나 계획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신 이 집에서 오래 살 생각은 아니었어요. 리모델링까지 해서 내부는 새 집이나 다름없었지만 나중에 애가 생긴다면 학군지로 이사갈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먼저 얘기한 거였고 저도 그게 낫겠다 싶어서 그전까지는 이 집에서 잘 지내보기로 한 거였죠. 어머님은 이날 이후로 언제 집들이를 할 거냐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저나 남편이나 평일엔 서로 일하느라 바쁘고 꼭 집들이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해서 따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댁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 하루 날 잡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말에 시댁을 안 가더라도 신우와는 자주 마주쳐야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살고 있었고 일이 있다며 저희 집에 와서 가끔 애를 맡기고 가곤 했거든요. 그럼 부탁해. 내가 일이 좀 있어서 그래. 걱정하지 말고 일 보고 오세요. 잘 보고 있을게요. 고마워 정말. 저도 애를 좋아하니 기분 좋게 봐줬습니다.
결혼하고 신우와 말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이참에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 싶었고요. 하지만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뒤 신우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별 얘기가 없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혼 소송 때문에 애를 맡길 곳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시댁에 가봤자 어머님은 일을 하셔서 나가시고 어머님도 회사를 다니시는 건 아니었지만 일이 있으시니 집이 비어서 주말에 저희 집으로 애를 데려오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남편에게 신우의 이혼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언제? 나도 몰랐는데 그동안 사이가 계속 안 좋았었나 봐. 완전히 서류 정리까지 끝난 거야? 그런가 봐. 애는 누나가 키우기로 했대. 어제 짐 싸서 왔다고 하네. 어떠한 이유로 이혼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으니 저도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세히는 모르는 것 같았고요. 주말이 되면 어김없이 어머님이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자고 연락을 하셨는데요. 시댁에 가보니 형님이 반겨주셨습니다. 그 옆에는 조카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 신우가 뜬금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신우의 아들은 4살이라 많이 어렸는데 우리 주연이 엄마가 못나서 아빠 없이 크는 건데 상처받을까 걱정이네. 그런데 다행히 삼촌이 있네. 그래, 우리 재성이가 외삼촌이니까 아빠처럼 해주면 되겠네. 신우가 옆에서 거들자 신우는 제 남편에게 아빠 노릇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재성이 네가 우리 아들한테 아빠같이 대해주고 그러면 안 돼? 못할 게 뭐 있어. 우리 집에서도 잘 놀았어. 앞으로 종종 놀아주면 되는 거지? 신우는 저를 보고 외숙모니까 앞으로 잘 좀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애는 좋아하니 못할 것도 없었어요.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그날 이후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시모가 건너오라고 하셨고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온 날은 어머님이 과일을 깎아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당연히 조카도 신경 썼고요. 신우의 아들이 귀엽기도 했고 저를 잘 따르니 이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건 바로 신우의 행동이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애를 저희 집에 맡기더라고요. 주말에는 저희도 나가서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러고 싶었고 특별히 일이 없으면 집에서 쉬고 싶었지만 그런 날은 또 귀신같이 알아서 신우가 애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아마도 주차장에 차가 있는 걸 확인하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는 지나는 길에 혹시나 해서 전화해봤다고 했지만 집에 있는지 확인하듯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없는 날은 신우에게 전화가 아예 안 왔으니 괜히 그런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신우도 이혼하고 이제 일해서 돈 벌어야 하니 그래서 바쁘겠지 생각하며 애를 맡기면 봐줬습니다. 그런데 평일 저녁에도 데려다 놓고 가고 다음날 아침에 데리러 올 때가 많아 저나 남편 모두 불편한 내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신우 역시 서운함을 내비쳤고요. 아니 누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데 매번 이렇게 맡기고 가면 어떡해. 내가 매일 그래? 어쩌다 한 번인데 뭘 그러냐? 어쩌다 한 번이긴 이번 주는 월요일 빼고 쭉 우리 집에 있었어. 아이 뭐 어때? 아침 일찍 엄마가 데리고 가니까 문제 없잖아. 제가 애들은 이뻐하니까 신우의 아들을 봐주고 놀아주는 게 힘들지 않다고 남편에게 얘기했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짜증이 나도 참아왔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신우가 뭐 어떠냐는 식으로 남편과 제가 애를 봐주는 게 너무 당연하든 말하니 남편의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네가 우리 주연이한테 아빠처럼 해주라. 어? 나 일자리 구하면 용돈도 주고 그럴게. 누나, 해도 너무하네. 누나인데 내가 왜 아빠처럼 대해줘야 해. 삼촌은 삼촌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애 그만 맡기고 엄마 노릇부터 잘해.
남들이 보기엔 남편의 말이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만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신우가 이혼 후 애 데리고 시댁에 왔다고 해서 혼자 일자리 알아보고 바쁘게 산다는 말이 안쓰러웠거든요. 그리고 면접 본다고 하면서 주말에도 애 맡기고 나가는 신우의 심정도 편하지는 않겠다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 봐줬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우는 게임에 빠져서 시부모님께 애를 맡기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 집에 애를 데려다 놓고 종일 게임만 하며 지냈더라고요. 남편이 그걸 알게 되면서 이날 크게 화를 낸 거였고요. 그날 이후 신우는 자기 아들을 봐달라고 찾아오거나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고 남편은 어머님과 통화하고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시모 말은 또 잘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마마보이는 아니었고 그저 부모 공경할 줄 알고 예의 있는 그런 사람이라 시부모님께 대들거나 말을 함부로 하진 않아서 되도록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도 잘 들으려고 했습니다. 신우가 시모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날 어머님 전화를 받은 남편은 통화하는 내내 죄송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엄마는 누나가 이혼하고 혼자 애 키워야 하니까 그게 안쓰러운 거야. 우리는 아직 애도 없는데 좀 봐주면 어떠냐고 하시는 거고. 누나가 우리한테 섭섭했는지 집에 가서 울었다네. 정말? 내가 좀 너무했나 싶다. 그날 이후 신우아이 일 때문인지 며칠 동안 시모도 연락이 뜸했는데요. 한 동네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좀 아니다 싶어 주말에 남편과 같이 시댁에 가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이 좋지 않은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바쁜데 내가 전화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제 퇴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날 어머님은 일이 있어서 나오셨는데 마침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계신다며 시간 되면 얼굴이나 볼까 해서 전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리실래요? 저 30분, 아니 20분이면 정리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르지는 마. 나야 남는 게 시간인데.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와. 네. 안 그래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마침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자마자 어머님이 계신다는 카페로 갔고 저녁이라도 사드리려고 했는데 두셨다고 해서 제 차로 집에 가게 되었어요. 퇴근 시간이라 차가 좀 막히다 보니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며칠 전 있었던 신우와의 안 좋았던 일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번 일 나도 좀 서운하긴 했어. 안 그래도 걔가 이혼하고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 그런데 너희들이 너무 몰아세우고 특히 네 앞에서 그랬으니 우리 지혜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지 않았겠냐고. 우리 재성이도 원래 안 그랬는데 걔가 어릴 때부터 마음이 여린 애였다고. 특히 지 누나한텐 대든 적이 없던 앤데 결혼하고 변한 건지. 암튼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건 서로 불편하지 않겠어? 그래도 네가 아랫사람이잖아. 먼저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내 딸이 잘했다 뭐 이건 아니야. 그래도 너희도 잘한 거 없잖아. 이날 시모는 그 일에 대해서 잘 풀려고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신우도 잘못한 거 없다 이러셨지만 들어보면 저와 남편이 잘못했으니 사과하라는 거였어요. 특히 저 때문에 남편이 달라진 것 같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솔직히 듣기 좀 거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희도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알아. 누가 그걸 몰라? 그런데 가족끼리 좀 도와주고 그럴 수 있잖아. 내 딸은 지금 상황이 알다시피 어려운 상황이고. 내가 물어보니까 일자리는 계속 구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아서 답답하니까 게임 몇 번 한 거래.
그걸 가지고 자식 내팽개친 나쁜 엄마로 몰아세우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혹시 네가 옆에서 계속 싫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거. 시모는 잘 풀어보고 싶어서 오셨다고 했지만 하시는 말씀마다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처럼 말씀하시니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과 풀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언성만 높아졌고 저는 운전 중이라 되도록 참고 있었는데 옆에서 시모는 계속해서 화를 내셨죠. 설사 잘못한 게 없다고 해도 네가 내 딸보다 나이도 어린데 꼭 그렇게 할 말을 다 해야 해? 그냥 네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이럴 거니? 시모의 짜증스런 목소리에 저도 열이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 배가 살살 아파왔습니다. 조금만 가면 집이라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근처에 보이는 주유소로 갔습니다. 아니 왜? 기름 떨어졌어?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배가 좀 아파서요. 저 화장실 좀 금방 다녀올게요. 많이 아파? 네. 그래 얼른 다녀와.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네. 주유소 화장실에 들렀는데도 집에 와서도 계속 배가 아파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자기야,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배탈 난 거야. 뭘 먹었길래? 회사에서 먹은 점심 말고는 없었는데. 남편은 이날 출장에 가서 집에 없었는데 전화로 얘기를 했더니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요. 지금 잠깐 집에 갈까? 부산에서 여기까지 어디라고 와. 약도 사왔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왜 하필 내가 집에 없을 때 그러냐?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일 잘하고. 알았어. 약 먹고 오늘 일찍 자. 그래도 남편이 걱정해주니 배는 아파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날은 남편의 말대로 저도 너무 힘들어서 약 먹고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 후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 글쎄 차 범퍼가 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모지가 창문에 붙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를 하다 긁었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이렇게 쪽지로 남깁니다. 보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고 내고 도망가지 않고 양심은 있는 사람이다 싶었는데 좀 짜증이 났습니다. 전날 배탈이 난 게 아침에도 약간 증상이 남아있어서 신경이 쓰였는데 차 수리까지 해야 하니 한숨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일단 출근은 해야 하니 차를 타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 긁은 건지 싶어서 회사에 도착 후 블랙박스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에는 지난밤 사고 영상 말고도 녹음 파일도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님이 신우와 통화를 한 대화 내용이었어요. 이런 대화를 언제 나눈 건가 생각해 보니 딱 그때였더라고요. 제가 배가 아파서 잠시 주유소 화장실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영상보다 더 기막히고 어이없는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차 안에 혼자 있어서인지 아예 스피커폰으로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신우가 뭐라고 하는지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언제 와? 엄마 지금 차 안이야. 연우 만났어. 그럼 지금 올케랑 같이 있어? 아니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해서 주유소에 차 세워두고 나 혼자야. 그런데 왜 전화했어? 아빠가 그 집 재성이 앞으로 명의 변경했냐고 물어보길래. 그런데 정말 해줄 거야? 나는 집 안 해줘? 저와 남편이 살라고 해주신 아파트는 어머님 명의였고 남편 이름으로 곧 바꾼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남편이 알아서 서류 정리한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 지금 당장 급하게 변경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시모는 신우의 말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네 아빠는 왜 자꾸 명의 변경을 해주라고 난리야? 아유 해주긴 뭘 해줘. 그 집 그거 엄청 복잡한 집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글쎄 재성이한테 그 집 주는 일 없을 거라고.
엄마 그래놓고 나 몰래 재성이한테 명의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 아, 몰라. 재성이보다 내가 더 급하다고. 난 아들도 있잖아. 이제 나 혼자 일해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냥 그 집 놔주라. 어? 얘가 왜 이래? 엄마 말 못 믿겠으면 등기부등본 떼어보든가. 시모와 신우이의 대화 내용을 듣고 너무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구나 하는 사실에 기가 막혔죠. 이날 저는 바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그런데 시모와 신우가 서로 나눈 대화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압류가 3건이었어요. 세무서 2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1건. 이렇게요. 근저당 설정까지 잡혀 있었는데 문제는 그 집이 어머님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친척분 명의로 되어 있었죠. 시모가 제 남편에게 그 집을 줄까봐 신우가 계속 의심하니 시모는 결국 모든 사실을 신우와 통화하며 말했는데요. 알고 보니 친척분이 어머니께 돈을 많이 빌렸다고 했습니다. 조아 남편이 신혼집으로 살고 있던 그 집은 원래 월세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친척분이 어머니께 돈을 못 갚으면서 그 집을 어머님이 대신 관리하게 됐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류 정리를 하는 게 맞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명의 이전은 안 된 상태로 월세를 어머님이 받고 있었습니다. 근저당이야 그렇다 쳐도 압류가 걸려 있고 또 어머님 명의도 아닌 집에 살게 됐으니 그저 황당했습니다. 이날 저는 퇴근 후 바로 시댁에 가볼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친정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댁에 가려고 하던 중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연우야 퇴근했어? 엄마 나 방금 집에 왔어. 어머 잘됐다. 엄마 지금 아빠랑 근처에 와 있는데 잠깐 얼굴 보고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어? 정말? 당연히 와도 되지. 친정은 제주도였습니다. 원래 다 같이 서울에서 살았고 제가 20살 때 독립하고 2년 뒤 부모님은 펜션 사업을 하신다며 제주도로 내려가셨죠. 그래서 사시던 집은 전세로 돌리다 처분하셨고요. 제주도로 내려가신 뒤로 종종 서울에 오실 때면 제가 혼자 사는 집으로 오셔서 지내셨는데 결혼하고 제가 살던 집도 팔고 나서는 부모님이 서울에 오실 때면 이모 집으로 가시거나 따로 호텔을 잡아 지내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부모님이 서울에 오신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사업 때문에 볼 일이 있어 오셨다가 다음날 내려가는데 딸 얼굴이나 보고 가신다고 들르신 거였어요. 언제 올라온 거야? 엊그제 왔어. 그럼 진작에 왔다고 연락하지. 엄마랑 아빠도 바빴어. 내일 내려가는데 아무래도 내일은 못 볼 것 같아서 고민하다 전화해 본 거야. 잘했어. 그런데 한서방은 아직 퇴근 전이야? 출장 갔어. 내일 올 거야. 그러게 전화하지.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좋았을 텐데. 내일 몇 시 비행기야? 오전 11시 반이야. 그럼 여기서 자고 갈래? 아니야. 이모네 가방이랑 다 두고 와서 가야지. 그리고 거기서 바로 공항 가는 게 더 편해. 우리 딸 얼굴이나 보려고 온 거야.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얼굴만 보고 간다고? 주말에 시간 될 때 안서방하고 제주도 한번 내려와. 그럴게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10분 거리에 살고 있고 현관 비번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오시기 전 늘 전화나 문자 정도는 하고 오셨는데 이날은 아예 대놓고 도어락 비번까지 누르고 들어오셨습니다. 전날 제가 배가 아파 급하게 집에 오면서 제대로 얘기를 끝내지 못한 것 때문에 찾아오신 듯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예, 우리 얘기 마저 해야지. 이러시면서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다 거실에서 친정부모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억지로 웃으시며 어머나, 언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 네. 그런데 제주도에 계셔야 할 분들이 여긴 어떻게...
서울에 일이 좀 있어서 왔다가 딸 얼굴 좀 보려고 들렀습니다. 그러셨어요. 넌 친정 부모님이 오셨으면 나한테 전화하지 않고. 일부러 연락 안 하고 왔어요. 괜히 스케줄 있는데 저희 때문에 신경 쓸까 봐서요. 시간 되면 보고 아니면 그냥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시모는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가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도 쉬어야 하고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제주도로 다시 내려가야 하니 그만 가겠다고 일어나셨는데요. 아니, 벌써 가시게요? 더 계시지 않고요. 어차피 잠깐 얼굴만 보려고 온 거예요. 아침에 공항 가려면 저희도 가서 쉬어야 하고 저희가 가야 연휴도 쉬죠. 같이 나가시죠? 그럴까요, 그럼? 시모는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지만 엄마가 같이 나가자고 하니 애써 웃으면서 함께 나가셨습니다. 저는 주차장까지 따라가서 부모님을 배웅해드렸고 어머니께도 그만 가보시라고 하고는 들어가려는데 굳이 또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짜증부터 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너 뭐 하는 거야? 네? 뭐가요? 우리 아들 출장 갔다고 일부러 이날 부른 거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부모님 오시는 줄 몰랐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처음부터 집들이 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식구 초대한다고 하고서는 이게 뭔 짓이야? 시모는 이날 신혼집에 친정 식구들이 먼저 왔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만한 일인가 싶었고 일부러 시모가 오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모가 신우에게 한 말이 생각났어요. 어차피 저희는 이 집에서 오래 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그 친척분이 돈 대신 본인 명의 집을 어머님께 주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인지 바로 명의 이전은 못하고 다달이 월세로 대신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집값이 확 오르면서 그 친척분이 집을 안 주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처음부터 명의 이전해서 어머님 명의로 월세 받으면 더 깔끔할 일을 왜 이렇게 한 건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암튼 시모가 신우에게 말한 대로 정말 복잡한 집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랬으니 그때 가서 저에게 문제 있는 집이었다고 말하면 쪽팔리고 체면도 구기는 거라 어떻게 해서든 빠른 시일 내에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날 친정 부모님을 본 시모는 이거다 싶었을 거고 마치 제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몰고 가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이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너희 편하게 살라고 신혼집 마련해줬는데 집에 정식으로 초대하려면 당연히 우리부터 해야지 어떻게 친정 식구부터 부르냐? 벌써부터 지 가족만 챙긴다고? 어디 집 없이 살아봐라. 그래야 고마움을 알지. 하필 우리 아들 없을 때 친정 부모님이 그것도 우연히 오신 거라고?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내가 오늘 알았으면 아마 자고 갔겠지. 안 그러냐? 그런데 친정 부모님을 먼저 초대하면 안 되는 건가요? 대체 뭐가 문제예요? 여태 내 말 어디로 들었어? 이 집 이거 누가 해줬냐? 내가 해줬지? 그럼 시댁에 더 잘해야 한다는 건 지나가던 개도 알겠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남편 없을 때 친정 식구 불러들이냐고? 결혼했으면 시댁에 집중해야지. 이러면서 자기 가족만 챙길 거면 집은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모는 저더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는 안방에 들어가 캐리어에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시모는 신혼집에서 못 살게 하면 제가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나가라는 말에 순순히 가방까지 싸고 나온 모습에 조금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가방을 가지고 이모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저보다 더 화를 내셨는데 시간이 늦었기에 일단 부모님을 진정시켰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2달인데 부모님은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차라리 빨리 갈라서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은 예정대로 제주도에 내려가셨고 저는 오전 근무 후 오후 반차를 쓰고 제주로 갔습니다.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와 시모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저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지금 어디야? 제주. 제주? 아니 갑자기 왜? 어머님이 나가라고 하셨는데 못 들었어? 얘기 들었어. 어제 장모님 장인어른 오셨다며. 누나랑 그 일도 있고 섭섭하신 상태에서 그러신 것 같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면 어떡해? 우리 집인데. 명의 변경도 안 되는 집이 무슨 우리 집이야. 그거야 다음 달에 변경하기로 했잖아. 확실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게 내가 말도 없이 친정 부모님을 집에 오시게 해서 그런 거라 생각해? 이날 저는 시모와 신우가 통화하며 나눈 얘기를 남편에게 모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처음부터 시댁에서 다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말했죠. 이 와중에 시모는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행여나 우리 아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해가면서 꼬드길 생각 마라. 우리 아들이 내 말이라면 뭐든 다 하는 거 너도 알지? 그러면서 기회 줄 때 잘못했다고 하고 시댁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신혼집을 다시 줄지 말지 결정을 해보겠다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시모의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시모는 본인 아들이 자기 말을 무조건 따를 거라 생각하며 저에게 아주 큰 소리를 쳤는데요. 물론 남편이 시모의 말을 잘 듣는 건 맞았습니다. 시댁에서 아버님이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살았으니 남편이 늘 다짐했다고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자식들에게 무섭게 하기도 싫고 때로는 친구처럼 편하고 얘기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고 했죠. 아내를 위해주는 남편이 될 거라고 하면서요. 그런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남편 같은 사람이 나온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보통은 보고 배운 대로 자라기 마련인데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 아버님이 물, 밥, 과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님이 바로바로 대령하듯 갖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아버님도 나이가 많이 드셔서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봐도 그랬고요. 그런데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다 같이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데 남편이 저 먹으라고 밥 위에 반찬도 올려주고 고기도 주고 하니 시부모님은 많이 놀라셨죠. 저는 좀 민망스러워서 남편에게 귓속말로 나 안 챙겨줘도 돼. 내가 혼자 먹을게. 이랬는데도 남편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며 계속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님은 결국 한 말씀 하셨는데 뭐가 그리 좋냐? 이 한마디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내 색시니까 좋죠. 부러우시면 아빠도 엄마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말하곤 또 저를 보고 웃으면서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른 앞에서는 조금 자제해야지. 남세스럽게. 엄마, 요즘은 이렇게 표현해줘야 멋진 남자인데 엄마 아빠는 그걸 모르네. 아내 사랑은 남편 몫인데 아빠도 엄마한테 좀 잘해주고 하세요.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다는데 엄마 요새 영 힘들어 보이네. 그러자 아버님 어머님은 저희 둘 다 잘났다며 포기하고 각자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댁 분위기가 어떤지 대충은 알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평생 이런 사랑 못 받고 사신 어머님이 가엾다면서 잘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말고는 되도록 어머님 편도 들어드리고 부탁하시는 일이 있으면 다 해드리려고 노력한다고 했죠. 저도 그런 남편을 이해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가정을 깨면서까지 시모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시모와 신우의 통화 내용을 듣고는 더더욱 그럴 일은 없었죠. 시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 아들은 자기 말을 들을 거고 저는 결국 버티다 기어들어오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오열하며 쓰러진 사람은 시모였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주말까지 보내고 올라갈 참이었는데 남편이 일요일에 제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말은 장모님,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에게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시모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시댁과 더는 연락 안 하고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는 신경 쓰지 마. 일단 우린 살 집부터 알아보자. 엄마가 얼른 가서 너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야. 와서 잘못했다고 빌라고. 그래서 내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했지. 그랬더니 나도 나가라고 하시던데? 내가 엄마 말은 또 잘 듣잖아. 그래서 나도 집 나왔어. 정말이야? 남편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제 앞에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속이 말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시모가 자기 말 안 들을 거면 집을 안 준다고 하자 남편은 집도 필요 없으니까 다시 만나지 말자고 절연을 선언하고 나왔다고 했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남편의 생각을 물으셨는데요. 남편은 제주에 오기 전 저와 통화 후 시모에게 집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본인 아들한테까지 거짓으로 속였으니 남편도 더는 시모의 말을 듣기는 싫었을 겁니다. 그 집은 아무 문제 없고 저만 행동을 똑바로 했으면 예정대로 다음 달에 명의 변경도 해주려고 했는데 일을 망친 건 저라면서 얼른 데려와서 잘못했다고 빌라고 했다네요. 남편이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자 시모는 그럼 남편도 나가라고 했고 둘이 당장 살 집이 없으니 누구 하나는 잘못했다고 기어들어오겠지 싶었는데 남편이 그때 제가 보낸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꺼내면서 상황이 뒤집어진 거죠. 남편이 나간다고 하자 시모는 오열했고 급기야 쓰러졌다고 신우가 연락을 했다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무슨 일이 난 건 아닌지 확인부터 해보라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 누나한테 엄마 쓰러졌다고 빨리 다시 오라는 연락 받고 나도 뭔 일 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별일 아니라고 하셨어. 연기한 거라고. 남편과 저는 친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출근도 해야 하니 일단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사 차량을 불러서 그 신혼집으로 가서 가구와 가전을 뺐습니다. 시모는 저희가 기껏해야 모텔이나 호텔에서 지내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 얼마 못 버티고 다시 들어오겠지 싶어서 수시로 집에 드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살림살이가 다 빠진 걸 알게 되고는 남편과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저희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급기야 회사 앞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떻게 된 거야? 그 짐 다 어디로 빼돌렸어? 빼돌리다니요. 그거 저희가 결혼해서 쓰려고 산 거니까 다시 가져간 거예요. 저희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져갔느냐고. 저희 집이요. 집? 너네가 집이 어디 있는데? 친정에서 저희 살라고 집을 해주셨어요. 뭐? 실은 친정 부모님이 제주도에 계시다가 서울에 오실 때면 호텔 아니면 이모네, 그것도 아니면 다른 친척 집에 머물러야 하니 그게 불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오면 지낼 집을 따로 알아보셨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아직 내부 청소가 되지 않아 어수선해서 얼마 전에도 임원에서 잠깐 지내셨던 건데 이미 집은 서류 정리까지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그 집에서 한동안 머물다 친정 부모님과 얘기 끝에 그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제주에 부모님 명의로 집이 있으니 서울에 새로 얻은 아파트는 제 명의로 해주기로 하셨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난 뒤 빠르게 짐도 옮긴 거였습니다. 시모는 전혀 예상 못한 일이라 당황한 얼굴이었는데 그때 마침 남편도 왔습니다. 이날은 같이 퇴근해서 가려고 남편이 회사 앞으로 온다고 했거든요. 엄마, 여긴 왜 오셨어요? 아들, 정말이야? 처가에서 집 해줬다는 게?
네. 거기가 어딘데? 내가 가서 봐야겠어. 오지 마세요. 알려드리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지 말고 다시 들어와. 내가 그 집 재성이 네 앞으로 해줄게. 약속할게. 정말이야. 엄마 명의도 아닌 집을 무슨 수로요? 된다고 해도 싫어요. 압류는 이자를 못 내서 그런 거야. 그거 이자만 내면 바로 해결된다고. 시모는 말로는 빚 때문에 그 집을 대신 받기로 했을 때는 빚보다 집값이 더 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는 게 손해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그때 집에 뭐 잡힌 게 있어서 바로 명의 이전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월세를 받다가 집값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그 집 실세 명의자인 친척분이 그 집은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죠.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 더 들을 것도 없어서 가려고 했는데 시모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집을 주기로 약속한 문자 내용도 있고 암튼 증거가 있으니까 법대로 하면 문제없이 명의를 바꿀 수 있어. 내가 책임지고 해줄 테니까 다시 들어와. 하지만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했습니다. 아들, 그 집에서 살면 평생 처가 식구들한테 끌려다녀야 해. 그럼 좀 안 돼요? 엄마도 그렇게 하려고 하셨잖아요. 내가 뭘? 엄마가 연우한테 처가 식구만 챙긴다고 하셨는데 그건 엄마 아니에요? 아들 며느리 한 집에서 데리고 살고 싶었는데 마침 트집 잡을 일도 생겼겠다. 그걸로 집 못 준다 하면서 데리고 살 생각이었잖아요. 거기다 누나가 이혼하고 애까지 데리고 왔으니 우리 연우 회사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조카 보게 만들려고 했으면서 엄마야말로 연우 부려먹을 생각하신 거 아니냐고요. 남편은 이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죠. 자기가 출장 가 있는 동안 그런 수모를 겪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못된 말도 자기가 하고 듣기 싫은 말도 자기가 다 들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너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너 내 아들 맞아? 내 말 잘 듣던 안재성 맞냐고. 저 결혼해서 가정 꾸렸는데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가정 깨는 행동은 못 참아요. 이날 이후 신우에게 연락이 왔는데 시모가 알아놓았다며 당장 오라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쇼였습니다. 이미 남편은 아버님과 통화를 한 상태였거든요. 거기다 신우가 또 조카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누나, 엄마 멀쩡한 거 알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 아빠 해달라 소리 하기 전에 엄마한테 애 그만 맡기고 알아서 좀 해. 누나야말로 엄마 노릇이나 먼저 하라고. 엄마부터 잘해야지 무슨 아빠 타령이야. 아직도 집에서 게임이나 한다며?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날 이후 시모도 신우도 연락을 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모가 미행을 한 건지 저희 사는 집을 아시고는 현관문 앞에 쪽지를 붙여두고 가셨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찢어버렸고 며칠 뒤에는 누군가 현관 비번을 마음대로 누르길래 확인해보니 시모였습니다. 솔직히 무섭기까지 했는데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바로 신고까지 하게 됐죠. 그날 오랜만에 시부를 만났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저희들만 잘 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는 어머님을 안 보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달라지기 전까지는 남편도 절대 볼 생각이 없다고 했고요. 듣기론 아버님이 젊은 시절 어머님께 너무했다 싶으셨는지 요즘 신경도 쓰고 잘해주신다는데 그렇게 하면 시모가 아들에 대한 집착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더 노력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 쉽게 변하겠어요? 그래도 남편에게는 어머니이니 영원히 안 보고 살진 않겠지만 당장은 아니라며 남편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임신 중이라 남편이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괜히 미안하면서도 또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저에게 미안해합니다. 그 중요한 집을 시모만 믿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면서 자책도 많이 했죠. 그런데 잘 알아보지 않은 건 저도 마찬가지라 누굴 탓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내용은 다 비슷했는데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하다. 진심이야. 아들 얼굴도 보고 싶고 며느리도 보고 싶은데 얼굴 한번 안 보여줄래? 이런 문자를 받으면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아서 만날 때가 됐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빨리 시모가 달라질 리 없었습니다. 저런 문자를 보내다가도 한 번씩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건지 너희들이 그러고도 잘 살 것 같아?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두고 봐. 이런 식으로 악담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당연히 싫어했고요. 시모가 저럴 때마다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건 시부의 몫이었는데요. 가끔 아버님과는 통화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보게 되는 날이 오긴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있다며 벌써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앞으로 새 식구로 살게 될 그날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지금 바라는 건 오직 하나,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뿐이에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 테니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